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88 부동산 대책이죠.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이 88 부동산 대책 안에 비아파트 관련해서 절세 포인트죠.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과 지금 88 부동산 대책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변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서 세금적인 측면도 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게 바뀌었고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지만 절세 포인트를 잡아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지 오늘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적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쉽게 간편하게 이해가 쏙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형 신축 주택이죠. 비아파트 절세 포인트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88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그 내용 안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세금적으로 변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비아파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바뀌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고 세금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이 됐습니다. 썸네일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바로 단기 임대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세 가지 투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투자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은 바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이 일시 부동산 대책과 88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 부동산 대책 1월 10일 날 발표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양한 소형주택, 아파트 제외,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개인 이렇게 나와 있고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수도권 기준으로 이제 6억, 지방 같은 경우는 3억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제외된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겠죠. 취득세 중과 안 되는 거야? 양도세 중과 안 되나? 종부세 안 내도 되나?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택수 제외 효과 이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신규 추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이 세 채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기존 세 채를 포함한 해당 주택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신축주택, 준공이 된 이 신축주택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몇 채냐 따라서 또 이 세금적인 부분이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상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근데 별표시하고 다만 이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특례, 양도세하고 종부세 미적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안에 이 내용 1세대 1주택 특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신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산산이 무산이 됐죠. 그렇죠? 88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이죠. 임대인, 임대 수요 정상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내용과 이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 여기 보시면은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종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기간을 27년 12월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 몇 년이었나요? 지금 24년에서 25년 12월 준공된 이렇게 나와 있죠. 25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27년 12월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별표시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과
동일하다. 지금 27년 12월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이 내용만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는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 이 기간만 바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바뀌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어떻게 측정이 돼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물어보십니다. 지금 1월 달에 나온 정책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리볼빙해서 쉽게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우선 화면을 보시면 취득, 보유, 양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택수 제외된다라고 해가지고 취득, 보유, 양도 싹 다 지금 혜택을 보는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정말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취득 부분입니다. 기존 보유주택 포함해서 계산이 들어간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일시부동산 대책에 기존 주택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죠. 박스 안의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주택, 내가 한 채가 있던, 두 채가 있던, 10채, 100채가 있던 기존 주택수 안에서 그 다음 취득세가 계산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내가 기존 주택이 3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해서 1주택, 여기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을 샀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보유 주택수는 몇 채가 되죠? 4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주택수가 제외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보유주택에 맞춰서 취득세를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몇 프로죠? 12%죠. 그렇죠? 12%의 취득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4채가 됐는데 여기 플러스해서 한 채를 더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총 보유주택수는 여기 한 채, 여기 한 채, 총 5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5채에 맞춰서 취득세가 나오겠죠. 어쨌든 12%가 나온다라고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3채가 아니라 한 채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1주택을 지금 해당 주택의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 용산이라든가 강남 3구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은 몇 프로의 취득세가 나오나요? 바로 8%의 취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강남 3구가 아니라 비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러면은 몇 프로죠? 요게 없다고 치고 1.1%에서 1.3%의 취득세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플러스해서 해당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을 산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주택도 사라지고 여기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몇 프로죠?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는 8%,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1%에서 1.3%의 취득세가 나온다. 이해가 가시나요? 기존 주택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내가 2주택이다. 그럼 내가 2주택부터 계산을 하는 겁니다. 투기 과열지구, 비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기존 주택 보유수가 중요하다. 보유세, 양도세에 동일합니다. 보유세 보면은 재산세가 있고 종부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종부세 금액은 포함이 되고 주택에서만 빠진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1주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이제 공제 금액이 있죠. 1주택자는 얼마죠? 바로 12억까지 기본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종부세죠. 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을 한 채를 구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주택이 되는 거겠죠. 이 주택이. 그런데 여기서 주택에서만 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이 주택은 없어지는 겁니다. 나는 계속 1주택자로 남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부세 금액만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이 주택, 여기에 해당이 되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있겠죠. 공시지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였다. 그러면 이 3억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15억이 되겠죠. 그렇죠? 이 3억이 플러스가 되니까 주택수에서는 빠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금액만 여기에 포함이 돼서 금액이 합산된다. 공시지가 금액만 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금액만 포함이 되고 주택에서만 빠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할까요? 지금 1주택자인분들이죠. 1주택자인분들의 경우는 12억까지는 공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수 제외 효과를 계속적으로 볼 수가 있는 주택이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가 플러스해서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주택을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이 12억입니다. 근데 2주택이 넘어갈 때는 기본 공제 금액이 몇 억이죠? 바로 9억으로 떨어집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9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더 취득을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주택은 사라지만 기본 공제 금액 9억에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뭐 예를 들어서 3억이었다. 그럼 3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종부세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2주택자 이상인 분들의 경우는 솔직히 종부세에 대한 혜택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1주택자인 분들이 혜택이 조금 더 크다. 왜? 지금 12억까지 기본 공제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부분 같은 경우는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 중과 배제만 해당이 된다. 비과세 특례 적용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중과 배제만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과 배제 효과를 보고 있나요? 지금 없나요? 중과 배제 효과가 지금 없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지금 중과 배제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달까지 중과 배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서. 그런데 지금 중과 배제 효과를 지금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강남 3구죠.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는 중과 배제 적용 지역인가요? 아닌가요? 이쪽 지역의 경우는 중과 적용 지역입니다.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서 2주택일 때, 3주택일 때 20%, 30%의 중과 적용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어떨까요? 중과 적용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중과 배제 원래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는 중과가 적용이 되는 지역이지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중과 배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과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비과세 특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살아나서 솔직히 굉장히 아쉬운 요번 대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취득 보유 양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시청자분들 소형주택을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되는구나 꼭 인지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정말 세금적으로 봤을 때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이 됐는데 어떤 혜택이 부활이 됐나요? 가장 큰 키워드는 앞서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바로 단기 임대가 부활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기간이 연장이 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관련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88 부동산 대책 주택임대사업자죠. 지금 기축소형주택을 27년 12월까지 구입하여 등록임대주택으로서 등록하면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해주겠다. 이거는 일시 부동산 대책 내용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기간이죠. 이 기간이 동일하게 소형주택,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소형주택 그 기간하고 동일하게 연장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 범위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일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매년 기간을 연장하는 형식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계속해서 세금 혜택을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간이 24년도가 끝난다. 그러면은 이것을 연장하지 않는 이상은 주택임대사업자는 이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몰로 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겁니다. 단기 등록임대 도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단기가 부활이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 바로 6년 단기 임대 등록을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만큼 이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 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장기죠. 장기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이 가능하죠. 지금도 이제 5년 이상 임대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그 이전까지 단기 임대 등록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이제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과거죠. 과거도 단기 임대 등록이 있었죠. 4년짜리. 근데 4년짜리 등록을 한다라고 해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을 시켜줬냐, 그때 당시에는 적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기는 특례 적용이 없었다. 장기 8년만 과거에는 있었다. 장기만. 근데 지금도 장기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단기가 이렇게 부활이 될 줄은 솔직히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로 등록을 하신 분들의 경우는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다. 거주주택 비과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년짜리 등록을 해야 되는 분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취득세 부분이 조금 살짝 부담이 되는데 어떡하지? 10년짜리 등록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의 경우 이 단기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내 거주주택도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단기로 등록해서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도입은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환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일몰 연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24년 12월에서 27년 12월까지 연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단기 임대 등록이 부활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임대 안에서 이 특례 적용, 비과세 특례가 새로 신설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라든가 금액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겠지만 85%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 같은 경우는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종부세 합산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 지역 안에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의 경우는 이 혜택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2주택 이상 재산세 감면 혜택 들어간다. 1주택일 때가 아닙니다. 2주택일 때 재산세 감면 혜택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양도 부분이 중요하겠죠. 보시면 비과세 특례죠. 거주주택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2년 거주하지 않았는데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비과세 특례, 거주주택은 무조건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일반 비과세죠. 일반 비과세. 내가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처음 임대사업자를 만들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분들이죠. 일반 주택을 이제 비과세를 받을 때 1주택자만 이제 가능하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죠. 용산이라든가 강남 3구의 경우는 2년 거주,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2년만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로서 내가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나는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투기과열지구든 아니면 비조정 대상 지역이든 임대사업자가 비과세 특례를 받을 때는 거주주택 2년은 무조건 필수로 맞춰야 된다. 이 점 꼭 명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임대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년 단기로 이제 임대 사업자를 만드신 분들의 경우입니다. 5년 이상 무조건 임대를 하고서 비과세 특례를 받으실 수가 있다. 적어도 10년 안에 반타작이죠. 반타작은 해야 된다. 그런데 요번에 단기죠. 단기 6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단기를 만들었을 때 5년을 임대를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반이죠. 3년만 임대하면 되는지 아직까지 세부 내역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부 내역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과 배제죠. 중과 배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이것은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중과 배제를 무조건 시켜줍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 5월까지는 중과 배제죠. 그렇죠?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과 배제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임대 6년이 도입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과거 단기 임대 도입 같은 경우는 4년일 때 비과세 특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 6년이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임대 사업자가 그만큼
그만큼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사업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임대사업자 하면은 정말 귀찮아, 세금적으로 혜택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임대를 하면서 불이익이 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6년이 도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봤을 때는 주택수 제외 효과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기축 소형 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죠. 임대사업자로서 신축 분양을 받을 때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기축주택을 취득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 혜택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신축 분양이죠. 신축 분양 물건을 받았을 때 취득세 85% 감면 혜택이 있는 거고, 그 전에 집주인이 있는 분 만들어진 것을 내가 취득을 했을 때에는 취득세 혜택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5% 감면 혜택 그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축주택이죠. 기축주택을 이제 취득을 했을 때에는,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는 그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소형주택 효과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그전 영상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전 영상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세금적인 부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가지 투자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빌라 시장이 최악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투자 포지션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바닥이기 때문에 올라갈 일만 남았고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재개발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책 플러스 재개발의 같이 포지션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포지션을 잡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보시면은 청약 부분과 재개발이 동시에 추진이 되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청약 기준 완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청약을 할 때 무주택자 분들만 가능하죠. 그렇죠? 무수리 청약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약을 할 수가 있게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 청년분들이 빌라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까요?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합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불리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쪽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쪽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청약까지 같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드립니다. 재개발만 봤을 때는 조금 고민해 보세요. 핵심 입지에 정말 가능성이 높은 소액으로 투자하는 지역이면은 조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분들 청약까지 같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우선 봤을 때는 이 전이죠. 이 전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금액의 이제 수도권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필요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전 내용을 봤을 때 솔직히 아무리 서울권 빌라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2억대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전의 내용 자체가 효과가 없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죠. 면적이 그만큼 확 늘어난 거죠. 그리고 금액, 공시가격 금액 자체가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공시지가가 5억으로 오른 겁니다. 그러면은 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8억 9억까지 올라갑니다. 매가 8억 9억짜리가 공시지가로 봤을 때 거의 대략적으로 5억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권역 안에 웬만한 빌라는 싹 다 구입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청약까지 같이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서울권역에 재개발 추진, 신통기라든가 모아타운으로 확정이 된 구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역들의 경우는 매매가가 거의 8억 9억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역에 들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지금 투자를 해놓고 내가 들어가면서 몸테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청약까지 동시에 노리는 겁니다.
금상첨화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청약과 재개발 동시에 노려라. 내 집 마련을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30 세대 내 집 마련을 청약과 재개발 동시에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료 증여, 그 다음에 재개발 동시에 노려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요번에 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속 증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현행과 개정안을 보시면 되는데 이 세율 자체가 변했습니다. 이 상속과 증여세의 세율 자체는 둘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시면은 맨 아래 부분에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상속세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본 공제 금액이 상속세든 증여세든 5천만 원이 기본 공제였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상속세만 5억 원으로 올랐고 증여 부분은 올라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뭐라고 적어놨죠? 무료 증여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무료 증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증여세 기본 공제 금액이 안 올라도 무료 증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무료 증여를 하느냐? 바로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적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을 적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로 증여를 하시려면 차용증을 적으셔야 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봤을 때 4.6%죠. 부모 자식 간의 이자를 무조건 4.6%로 무조건 정해야 됩니다. 이건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보다 적게 할 수는 없습니다. 4.6%로 고정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000만 원 미만일 때, 이자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법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6%로 정했지만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넘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 영상에 상세하게 업로드를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4.6%로 1,000만 원이 안 넘는 금액을 보게 되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료 증여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차용증만 적는다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2억 1,700만 원, 그 다음에 5천만 원까지는 무료 증여죠. 이 두 개의 금액을 합산했을 때는 거의 2억 6천만 원 가까이 무료 증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녀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돈 모은 거랑 부모님이 차용증 적어서 돈을 주신 거랑 합치면은 서울권역 안에서 웬만한 재개발 예정지의 투자는 다 하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무료 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적어서 자녀에게 내 집 마련을 해주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2030 세대 내 집 마련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청약과 재개발을 동시에 노려서. 근데 이것은 자녀에게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되시라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 집값 얼마인가요? 기본 아파트 값이 10억이 넘어갑니다. 자녀에게 10억짜리 아파트 바로 해주실 수가 있나요? 거의 웬만한 분들은 바로 해주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무료 증여, 차용증을 적어서 자녀에게 미리 재개발 쪽을 투자를 해 놓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료로 얼마든지 자녀에게 주택을 사줄 수가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플러스해서 또 청약까지 동시에 노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무료 증여를 해놓고 재개발 플러스 또 청약까지 같이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최고의 포트폴리오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신축 플러스 재개발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신축은 요거죠. 준공주택이죠. 24년도에서 27년도에 준공이 된 신축 주택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주택수가 제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수 제외가 될 수가 있는 신축 주택에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셔서 투자의 방향을 세워라. 단기 임대 등록이든 장기 임대 등록이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이 주택수 제외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핵심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용산처럼 정말 개발 호재가 탄탄한 지역에 아파트로 변했을 때 정말 가격이 폭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핵심 입지에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증여로 재개발, 그 다음에 청약 플러스 재개발 다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축 소형 주택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택 임대 사업자를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핵심 입지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책보다 더 센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자체는 올라갈 수가 있다. 투자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무조건 선점해서 투자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 집 마련 플러스 투자까지 동시에 생각할 수가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시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반년 뒤에 추가 완화 대책 나왔죠. 88 부동산 대책. 근데 일시 부동산 대책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년 후에 88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88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대책도 나옵니다. 더 강력한 내용으로 부동산 완화 대책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수요 공급 정책 같이 나와야 비아파트 시장 살아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살려야 되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아파트 공급량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공급 정책은 나왔습니다. 공급 정책은. 근데 수요를 끌어당길 수가 있는 정책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수요 정책을 정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아파트 무한 매입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매입 규모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으로 공고 신축 매입을 25년도까지 11만 호 플러스에 집중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축 매입을 하겠다랍니다. 아래 내용은 더 과간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이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핵심 입지죠. 서울 권역의 재개발 핵심 입지의 경우는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보통 5억에서 6억 정도 나갑니다. 확정이 됐을 때는 거의 7억, 8억까지 올라갑니다. 매매가가 빌라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서울 비아파트 무한 매입할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발표 내용 중에 이 내용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축 매입 정상화 3종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 건물을 짓는 분들이죠. 시공사에 혜택 주는 3종 세트가 같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 자체만 봤을 때는 공급입니다. 공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시공사 너희들 공급 많이 해라. 그렇다면 내가 이 수요는 내가 책임질게. 서울권역 비아파트 정상화될 때까지 내가 무한으로 매입해 줄 테니까 너희는 우리를 믿고서 공급을 해라.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봤을 때 우리 5억으로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5억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만 호를 매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가요? 바로 55조입니다. 55조의 금액을 들여서 서울의 비아파트 공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시공사들아 너희들은 공급을 해라. 내가 55조를 들여서 내가 수요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23년도에 이 정부에서 이 비아파트 매입해서 임차인들한테 공급을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3만 호에서 4만 호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매입한 호는 몇 호일까요? 바로 5천 건도 안 됩니다. 작년에 5천 건도 안 되는 것을 서울의 비아파트를 정상화될 때까지 무한으로 매입한다? 이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55조는 어떤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바로 세금에서 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달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수요 정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강력한 대책이죠. 완화 대책 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를 이미 하신 분들, 앞으로 투자를 하실 분들, 지금 이제 바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력한 완화 대책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88 부동산 대책 안에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세금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라고 인지만 하셔도 투자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알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전화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편하게 질문하시고 투자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로 하기는 조금 부끄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